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이건 마트나 백화점이나 또 명품 가게에서 하는 오픈런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접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요즘 오픈런을 할 정도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이혼 소식이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이혼을 많이 하나요? 특히 이제 협의 이혼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이제 가정법원에 가는데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늦게 가면 몇 시간을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론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부부가 파탄 나는 경우까지 합하면 이혼 건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혼 또는 파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이혼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탑 5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5위는 뭔가요? 5위는 이혼이 크게 흠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과 달리 사실 뭐 저희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적어도 한 가족, 그러니까 뭐 핵가족 말고요.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이혼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저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뭐 같이 종종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자기가 흠이 된다랄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혼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좋은 여자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고 싶다고 표현들 다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고요. 4위는 뭔가요? 4위는 뭐 제가 볼 때는 요즘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는 그러한 부부들,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식이 없으면 참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막 자식이 막 4명, 5명 이럴 때는 좀 이혼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부터 어머니 세대부터 듣고 산 얘기가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더군다나 자식이 밖에 나갔는데 뭐 편부, 편모스라랄지 아니면 특히 이제 혼인할 때 상대방에서 부모님 다 계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혼하자. 또 그 이후에 이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의 세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거 크게 엄청 막 신경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3위는 뭔가요? 3위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랄지 남편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의 행복, 자유 그런 걸 찾아가겠다. 그래서 왜 내 삶을 남편으로부터 어떤 폭행이랄지 아니면 부당한 대우, 너무나 자녀에게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요즘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많이 하는데 특히 굉장히 아직도 이제 약간의 뭐 노년층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예전에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남편이랄지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고 괜찮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후회가 되고 회한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삶을 찾고 친구도 만나고 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위는 뭐예요?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회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이 가장 주저주저하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혼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사회 참여를 했다랄지 결혼 중간에 직업을 가졌다랄지 아니면 뭐 이혼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자기가 좀 능력만 있고 열심히만 일하면 얼마든지 수입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사회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정 생활을 꾸리기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나의 삶과 나의 수입, 그리고 그 수입으로 나의 어떤 소확행, 소소한 삶의 어떤 행복을 좀 누려보겠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긴 한데 요즘엔 남자들도 혼자 살 만큼 집안일 웬만큼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전에는 뭐 자기 아내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사실 이제 빨래 밥도 못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굉장히 공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남자들도 요리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깔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고, 뭐 전화 한 통이면 막 배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나 그런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혼자 살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위 너무 궁금한데 이혼이 늘어나는 사유 1위 뭔가요? 근데 황혼 이혼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황혼 이혼의 나이를 어느 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로 황혼 이혼은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이제 같이 사는데 남성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거의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데 사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은퇴를 하고 나서 여성분 입장에서는 좀 편해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잔소리를 듣게 되고 또 계속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30세끼 밥도 해줘야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노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삶이라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이혼 제도가 이제 재산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갖지 않고 가정주부로만 살았다 하더라도 거의 재산을 5대5,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50%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황혼이혼도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유럽에는 등록 동거혼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한국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법률혼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재판으로 이혼하든지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길고 굉장히 복잡하고 사유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예를 들면 미혼 커플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랄지 세제 혜택이랄지 이런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법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으면 같이 협의도 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시청에 가서 나 혼인관계 해지한다 요청만 하면 바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돼버립니다. 또 혼인관계 해소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 호적이나 그런 게 남지 않고, 재산도 역시 뭐 분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는 동거 등록혼이 2020년도에 혼인 건수보다도, 법률 혼인 건수보다도 2만 건 이상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약간 틀리죠. 이제 법제도 틀리고 또 사고에 있어서도 어떤 유교적인 사상도 좀 있고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도입도 아마 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은 뭐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 뭐 출산율도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결혼 대체하는 여러 법 제도가 생기면 출산율에도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출산율이 낮아서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50년인가요? 뭐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등록 동거혼 이것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이제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집도 있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인에 대한 두려움,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혼인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애를 낳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등록 동거혼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되면 일단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살다 보면 뭐 일종의 이게 법률은 아니지만 혼인과 똑같고 그러면 거기서 또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어떤 한 가지로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